오늘 이음예술 아카데미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게 된 문은주입니다. 이 토크는 처음 제1회 시작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뉴노멀의 시대, 장애, 도시와 건축을 말하다 이고요.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두 분의 아티스트와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도시연구소라는 데 있고요. 건축가이고 정기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작년하고 올해 그 문승현 작가님이랑 같이 장애와 도시건축에 관련된 작년에는 같이 저 미술관과 박물관을 여행하고 올해는 이렇게 장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작업하고 전시하는 일들을 같이 해서 아마 오늘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수입니다. 저는 수화 작가고 옐로우닷 컴퍼니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저희가 건축가 도시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발언의 기회를 얻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정기왕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뉴노멀의 시대가 과연 무엇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네, 이게 너무 큰 얘기라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뉴노멀을 얘기를 많이 하고 포스트 코로나 한참 얘기하는 시즌인데요. 어쨌든 도시와 건축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장애인도 사실 밖에 활동이 되게 사라지게 되고 최근에 그 카드 빅데이터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집에서 반경 500m 내외에서 카드 쓰는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 그 바깥으로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학교도 문을 닫고 주변의 공공시설들 도서관 다 문 닫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특히나 그런 이렇게 그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새로운 방식의 도시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중이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고 그거는 당연히 주거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이미 그런 활동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마저도 있는 것들에 갈 수 있는 곳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니까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술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게 되게 아주 극소수의 거의 찾기도 힘들 정도의 수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문을 닫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 이른 거여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드러나고 그거를 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가 아마 뉴노멀에 좀 필요한 그리고 그런 거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문승현 작가님도 한번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캠페인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쭉 연결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애인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장애인식 혹은 장애에 대한 생각을 많은 거죠. 사회적인 인식이 하나로 보고
그것들이 사회도 좀더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장애인지 개선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애가 사회에 있는지 인식의 문제라면 그 인식을 만드는 어떤 구조적 문제, 그 인식을 만드는 원인이 있을 거고 본 거죠. 일단 뭐 문승현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얘기를 좀 하면 그게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이건 뭐 도시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합리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뭐 이렇게 경사로를 만든다. 사실 경사로 만드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 비용 대비 여기에 그러면 경사로를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1년에 2명밖에 안 오는데 경사로를 만드는데 비용을 왜 들여야 돼?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그거에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뭐 10명이었던 게 5명 되고 3명이 되고 2명이 되면 2명밖에 안 오는데 왜 하냐 이런 게 되는 거인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작은 공간뿐만 아니라 큰 시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전체 그 인구의 5%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 중에 5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버스에도 5%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공간에도 당연히 그렇게 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도 잘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 그걸 경제적으로 보통 자본주의에서 그걸 경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기만 해도 사실은 뭐 5명 오던 게 10명 오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밑으로 점점 더 오고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문승현 작가님이 기획하신 같이 함께 하셨죠. 장애와 도시와 건축의 상상 여행.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못 다니는 화가로서도 많이 다녀야만 했는데 여러 가지 못 다녔던 곳을 이제 리프트 버스를 임대해서 다녔죠. 그리고 KTX를 타고 그때 같이 선생님 놀라셨죠. 그때 장애인 전동 휠석이 겨우 하나, 둘? 근데 우리는 20명이 움직여야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시간 편차를 두고 타야 했을 때 저희는 그거에 문제의식을 사실은 느끼지 못했어요. 늘 그런 불편함에 익숙했기 때문에. 근데 정 교수님이 그걸 딱 해주시는 순간 뭐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바로 그 효율성하고도 연결되는 건가. 그 기차도 마찬가지고 KTX에 전동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자리가 2개가 있고 그냥 일반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데가 3개가 있어요. 이게 5개가 있는 건데 전체 예를 들면 좌석이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를 채우려면 적어도 매 칸마다 그 정도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연히 안 되어 있고 그거보다 보통 장애인분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 이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좌석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다 저기거든요. 특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걸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꼭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했던 그 프로젝트 그 제목 자체가 그거를 정확하게 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상상 여행이잖아요. 되게 그냥 일상과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여행이 상상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여행만 생각했는데 그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도시와 건축의 구조와 어떤 예술적인 안목으로 또 바라보고 취득하는 그런 여러 문제점을 이제
발견해 주셨는데요.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돌려 건축 환경이 그렇게 하니까 각 전체적인 장애인 그 어떤 그냥 만들어서 쓰고 안 만들어서 쓰는 건축이 그냥 딸려있는 부속뿐 아니라 좀 더 건축 미학의 그 테두리에 좀 더 통합된 무장해요. 환경을 제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거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문승현 작가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건축물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법에, 그러니까 장애인법에 있는 거를 준수하는 거잖아요. 뭐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 크기, 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의무 조항하고 권장 조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권장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죠. 건축주들이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그렇게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조건이고, 사실 그냥 학교 교육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있는데 대부분 저는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 밖에서 여러 가지 교육으로 배웠는데, 예를 들면 무슨 점자 블럭 같은 것도 그게 꼭 노란색일 필요는 없거든요.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원래 바탕이 되는 색이랑 좀 이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나마 노란색이 제일 이게 잘 두드러지게 보이는 색깔이,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이어서 그걸로 하는 건데, 그걸로 다 통일된 거죠. 마치 노란색이어야 되는 것처럼 다 그냥 획일화되는 거로 가고, 그럼 건축가들은 절대로, 예를 들면 절대로 노란색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재료들이랑, 근데 그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마치 노란색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선형 블럭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장애인분은 선형 블럭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쪽 한쪽 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사고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차 들어가지 말라고 세워놓은 볼라드라고 하잖아요. 네, 볼라드인데 볼라드를 대체로 그 선형 블럭이 있는 양쪽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장애인분은 볼라드를 인식 못하고 이걸 따라가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시각장애인분들은 그러면 볼라드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실제로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는 거인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게 꼭 의무고 권장이고를 떠나서 여기에 필요로 하고 그게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그게 더 사실은 발전된 형태로, 더 나은 형태로 뭐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를 규제하고 제약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계속 그냥 너라니까 넣는 거, 하라니까 하는 거 정도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권의 문제로 파악하고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도 이제 도래하잖아요, 곧.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동안은 베리어 프리 정도로 했는데 더 포괄적으로 하면 유니버셜 디자인도 건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리어 프리는 지금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의무화되어 있고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유니버설도 서울시는 있죠. 근데 다만 그 인식이 유니버설처럼 돼야 되는데, 그거를 주창한 분 건축가거든요. 지체 장애를 갖고 계신 건축가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하고 사용하기 편한 건 비장애인들은 더 사용하기 편하고 더 사용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인 거예요. 이게 누구를 특별히 장애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구별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가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뭐 베리어 프리든 뭐가 됐던 간에 온전히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 건축에 대해서 문승현 작가님이 좀 더 어떻게 하시고 싶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사실 이놈은 말 자체니까 경제계에서 먼저 나한테 그러면서 이거 어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를 하고 계시죠. 시스템 발열이 경기가 기서부터 우리가 IMF라는 건 이때부터 지금 경쟁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경제적 취약계층들한테는 더욱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경제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경제가 잘 나가고 잊어버렸던 가치들 기본적인 인권 성소년 문제 장애 문제 그것이 더욱더 이게 세계 곳곳에서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예술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건축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뉴노멀은 이걸 좀 더 내려놓는 것, 막 이렇게 도시 개발하고 건축을 높이 쌓고 그런 것들 내놓고 도시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상태로 발전해서 딱 개개인이 내 삶의 여유를 찾게 도와주는 것이 도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멀이라는 게 누군가가 만들어준 노멀 위에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멀을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만들어진 사회, 만들어진 도시 그렇게 내가 만든 사회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도시에서 살고 싶고 그게 기본적으로 뉴노멀의 좀 이렇게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